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을 헐어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짓밟혔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이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포도원 울타리를 걷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제의 앉아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진 제단마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거룩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함께 대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울타리가 걷어지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한미군 철수가 포도원 울타리가 걷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 국가가 이 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체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머물렀고 그리고 미군이 주둔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이 이 땅을 손대지 못하도록 핵을 가진 저 북한이 괴뢰 정권이 공산 국가가 남한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쳐두셨던 울타리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 거둬지는 것은 아닐까 울타리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하나님의 포도원 울타리다 무조건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돌아가는 것을 신문과 여러 가지 글들을 뉴스 매체를 보면서 심령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즘에 제 기도입니다. 기도가 좀 변했어요. 전에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주님 주신 말씀도 있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포도나무는 보통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였어요. 그러나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는 포도원 울타리가 거두어지는 때로서 바로 불순종할 때, 심지어는 팔려가는 일조차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버릴 때 그것을 오늘 이사야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른다.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일제 압제도 있었고 그리고 5,000년 역사 가운데 보니까 1,000번은 좀 모자라는 숫자지만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적의 침입과 늘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한반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둔하면서부터 이 땅에서는 전쟁이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진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일제 치하에 있어서 일제시대 때 제가 알기로는 숟가락도 없었다고 그래요. 다 그 일본에서 다 가져가서. 왜냐하면 전쟁 무기로 사용을 했어야 하니까. 그 오랫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고 또 6.25 동란을 겪었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한국을 보면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국가는 경제 자유도가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경제 자유도가 높은, 즉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 그래서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 소개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하셔서 북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들 나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전에 벌써 미국이 군대를 일본 자위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미 허가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언제든지 그 침략의 야욕을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국가들로부터 실제적으로 보호해 줬던 나라가 미국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미국이 싫든 좋든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울타리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 곧 2월 말쯤에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 카드로 내놓을 것이 뭐냐면 ICBM, 이것이 뭐냐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미국 오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개발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것을 카드로 내놓고, 그러면 북한에다가 부분적인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시켜주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미국과도 붙을 수 있는 강대강으로 간다는 겁니다. 핵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불가능한 것이, 북한의 생명 자체가 바로 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이 현재 60에서 100개인데 앞으로 이제 곧 MBC에서 밝히는 것은 2020년도까지 가면 100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강대강으로 핵의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중국이나 핵을 가진 나라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국제사회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미국도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동안의 평화쇼에 국민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는데, 미국의 합참 의장이 듀크대 연설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핵 문제 관련 분석한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절대 도울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정보부에서 나온 그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최대 압박 전략을 해야 된다. 경제 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도 좀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그래서 여기에 못 이겨서 김정은이 항복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손을 벌리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정부는 바로 그 북한의 경제 제재에 못 이겨서 나온 그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하면 그 경제를 좀 도와줄까, 활성화시켜줄까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 국제 제재에 한국 남한 정부도 연합을 했더라면 아마 북한이 경제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게 우선이지, 핵도 문제지만. 그러면 북한이 좀 더 다른 태도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애석하게도 남한 정부가 절대적으로 북한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려는 그 입장 가운데, 오히려 북한에 올인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더 어렵게 북한을 경제 제재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계속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북한의 최대 압박 전략 구상으로 전에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사실은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태평양 상공으로 해서 미국이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녀구레에 끌려 들어가는 소년과 같은 어리석은 우리 남한의 모습, 바로 지금 현재 정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그 새가 그물로 들어가서 자기가 죽게 될 줄 알지 못하고, 이 남한의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4년째로 끝나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제를 김정은이 알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 되면 끝나는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래도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선에 도전하지.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을 주고 어느 정도 평화의 협정을 맺은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핵은 덮어두고 서로 이제 원하는 것만 하나씩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ICBM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김정은은 살만하기 때문에 핵을 없앨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무장된 다니엘스의 짐승국가 같은 바로 북한 정권을 지척에 두고도 그동안 우리는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남한을 포도원의 울타리처럼 쳐주셔서 그래요. 한미 간에 미군 주둔 방위 분담금이 협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트럼프는 미군 철수라는 당근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미국 정계 분위기에.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현재 미국 쪽에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22,000명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한 국방수군법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9월까지는 철수 안 하더라도 지금부터 진행시키면 9월까지 가는 것은 뭐 금방 가지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 한교 전 국회의원 예비역 중장과 국회의원의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이 주한미군 철수 안 시키면 좌파가 문재인 끌어내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한미군을 반드시 문재인이 철수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하던 오히려 좌파가 문재인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방위 분담금은 결렬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한미동맹의 파기가 문정권이 목표로 지향하는 마지막 종결 대한민국 안보를 깨는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이 반드시 깨질 겁니다. 방위비 분담이 깨지지 않고 타협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에 의해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한미군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지금도 아니라다는 거죠. 저는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토론하고 하면서 우리 당도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이런 성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도 광화문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하다못해 이번에 출마하는 당 대표들이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가서는 안 된다. 행동을 할 때다.
돈을 저는 진짜 우리 국가에서 반을 주더라도 저는 미군 주둔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장훈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한번 방위비 분담이 정부가 못 내겠다면 우리 국민들 못 알아서 내겠다.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걷혀 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위 분담금을 정부에서 내지 못하면 국민이 걷어서라도 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한국에만 그렇게 방위비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820군데나 파견되어 있어요. 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만일에 돈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철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과 미 국방성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창의장입니다. 이분은 실제적으로 의장으로서 굉장히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군사 면에서 권위를 가진 분인데 이분의 그 제목이 뭐냐면 지정학적 긴장 시대의 미군의 제목으로 이거 역시 듀크대에서 연설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회담 지금 폼페이와 김영철이 만났습니다. 근데 상당한 미국 예우를 갖춰서 4성급 호텔에 묵게 하면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 회담이 진전을 보인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변화가 뭡니까? 철수 아니면 감축으로 가겠죠. 그리고 북핵 문제에 평화적 외교 협상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와 위상 변화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합참의장이 군대를 총지휘하는 합참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미군 철수가 지금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도 역시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우리는 틀려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총은. 그래서 그동안 주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독일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군 주둔비를 얼마나 내고 있냐면 국민 GDP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빼겠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독일과 우리는 많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계 공산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3개 남아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근데 그중에 2개가 우리 인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독일과는 틀려요. 그래서 그중에 중국은요. 미국 다음에 강대 국가이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국가죠. 그래서 우리와 독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돈을 내더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전시작전 통제권인데요. 이게 전쟁이 났을 때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인데 그것이 한국권으로 지금 넘어오는 것을 바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그동안 유엔연합사 겸하고 있었습니다. 폐지가 가능한 거예요. 한국군이 스스로 이제는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전협정까지 맺어지게 됩니다. 지금 정전협정을 말하고 있어요. 종전선언하자 이 말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한반도는 전시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한미연합사, 미국 군대 빠지고 유엔사 빠지고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전시 상태가 아니니까 외국 군대가 있으면 안 되죠.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빠져나가야 돼요. 한반도가 그동안 보호를 받았던 것은요. 이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6.25 동란 이후로 계속해서 주한미군과 유엔사, 유엔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대국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믿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핵우산을 통해서 한국 포도원의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자, 지난 수십 년간 남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안전했던 이유가 뒤에 더 큰 미국이라는 핵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 미국이 우산을 쏘주었어요. 받쳐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의 핵우산이 포도원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울타리가 걷어질 것인가? 일본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도 그렇게 되면 어려울 텐데 일본은 우리랑 달라요. 일본이 현재 미국과 똑같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Five Eyes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Five Eyes 국가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Five Eyes가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영국? 이런 5개 나라로 Five Eyes라고 하는데 5개 눈이라는 이 나라들은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들 나라와 함께 합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망할 때의 모습과 이시조선시대 망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에서 나가서 러시아 제국의 공사관으로 옮겨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공부들 하셔서.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관파천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종이나 그 당시 정치인들은요, 바로 러시아 편에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실제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동안에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일동맹이라고 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한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러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영일동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일본은요, 영국과 동맹을 맺은 상태고 영국과 아주 친숙합니다. 파이브 아이즈가 바로 영국이 또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천년가스도 미국 거 쓰지 않고 러시아 걸 쓰겠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한국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연설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높은 봉우리라고 그래요. 높은 봉우리는 하나님이죠. 자기도 카톨릭 신자면서. 그리고 이런 사대주의 발언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대주의 발언이잖아요. 높은 봉우리다. 그리고 중국몽, 인류가 모두 함께하는 꿈, 중국몽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중국몽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한 적이 있죠. 그죠? 이 중국몽이 뭡니까? 전 인류를 노예화시키려는 것이고 전 세계를 중국화, 단일화시키라는 단일 세계화하는 그런 중국의 세계 통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보라, 내가 예굽을 어우려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거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의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게 내가 찔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북한이 중국에 러브콜을 아무리 보내도 그들이 나중에 남한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는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럼프는 자꾸 시리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철군이 이루어지고 있고 4개월 후에 완전 철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리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잠깐만 보면 불 보듯이 뻔하게 우리나라 한반도의 실정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군 철군이요, 시리아 형편과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미국만을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 군대를 의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을 의지하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을 이 나라에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미국은 절대로 있잖아요, 패권 국가로서
공산 국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권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지나와서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지켜주러 와 있는 군대에 돈 대라고 하는 거 사실은 당연히 다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 43%인가 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다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돈을 내서라도 미군을 붙잡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바로 개입합니다. 그러나 미군이 없으면요,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때는. 동맹 관계에서는 가능해요. 자, 시리아는요, 현재 미국의 최신의 무기와 미국의 군대의 백업을 받던 쿠르드족은 현재 사전 통보 없이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그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로 당장의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란과 터키 정부가 문제예요. 이 정권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북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리고 북동쪽에는 쿠르드족이 살고, 그리고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터키입니다. 터키 남쪽에는 역시 그 나라에도 쿠르드족이 많이 살아요. 이들이 대량 학살당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겠는데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지금 터키군 이미 저렇게 준비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리아 북부를 점령한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인민수비대에 의한 대한 군사작전을 위해서 지금 탱크를 실은 터키군 트럭들이 시리아 접경지역이죠. 그러니까 터키 남쪽이 시리아니까 시리아 접경지역인 터키 남부 하타이에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는 자국 남쪽에서 지금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쿠르드족과 그리고 시리아 북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IS가 그동안 잠잠했는데 지금 IS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IS는 이미 미군이 지원하는 쿠르드족의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보니까요, 신문을 보니까 미군이 벌써 4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20명이 바로 IS 테러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시리아에 있으면서 이렇게 민간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죽은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자살 폭탄 테러. 그들의 민족, 이슬람 민족은 자살 폭탄 테러 하는 것이 그들은 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알라 앞에 섰을 때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 러시아는요, 시리아 북동부 유전 지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굉장히 예민한데요. 거기가 유전 지역입니다. 천연가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이 러시아는 바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유전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그쪽으로 좀 더 현재 가고 있고, 또 이란은요, 시리아를 관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로망인데 랜드 브리지입니다. 이 랜드 브리지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현재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무장단체에 다시 무기 공급을 하려 합니다. 이란이 역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하마스에게 그것을 무기 공급을 하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도 심상치가 않아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도 심상치 않은 곳이, 영국은 브렉시트 그 합의안이 결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앞으로 케어스, 뭐라 그럽니까? 혼돈의 상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시리아라든가 터키, 이런 이란 할 것 없이 그쪽도 엄청 시끄럽고 이스라엘의 안보도 위협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걸 취재했던 그 기자죠. 그 사람이 바로 밥 우드워드입니다. 제가 책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Fear이라는 책인데, Fear은 공포라는 책입니다. 트럼프 and the White House.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트럼프, 공포예요. 트럼프가.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바로 그런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부분에 한국에 관련된 부분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그 미 정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첫 판에서 110만 부가 하루아침에 팔릴 정도로, 그래서 계속 찍어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런데 왜 유명하냐면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서 함께 일했던 정치인들의 인터뷰를 직접 하고 그 내용을 책이 다, 그 대화 내용까지 사실은 다 실려 있습니다. 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4호가 발사했죠. 그 발사 실험을 하면서 미국 그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성이 이제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계가 그때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답니다. 이것은 전면적 공격에, 미국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4형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보국 국장은요,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이라는 것을 레짐이라고 하는데, 레짐 체인지 대신에 지도자 체인지, 맨 체인지입니다. 그 맨 체인지, 근데 맨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쓴 걸 보아서 김정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 김정은을 교체하는 그 코피 작전을 사실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피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북한의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주 그리고 위험한 전략인 스텔스 폭격기로 북한 지도부의 표적만 정확하게 폭격하고 급히 빠져나오는 지도부 그 타격 옵션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지나갔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최대한 깊이 숨어 있을 북한의 지하 핵 그 시설 파괴를 위해서 정밀 공습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150m 밑에까지 그 비행기가 날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폭격 훈련을 북한 지형과 아주 흡사한 미주리 주에 있는 오자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중에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투하했던, 이것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모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폭탄을 실제로 거기서도 훈련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실제로 동부에 낭가르하르주가 있어요. 그 아친 지역에 이슬람 IS의 이 폭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하 터널 기지를 아마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중 폭발 대형 폭탄을 줄임말입니다. 모압이라는 것이. 길이가 한 9m 정도 되고요. 엄청 길지요. 그리고 무게가 9.5톤이나 되는데 실제로 이런 핵시설을 파괴하는 시뮬레이션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셉 덤포드 미 합참 의장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내렸던 지시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비밀 군사 작전을 수립해라. 북한을 공격하는 불바다가 될 뻔했었더라고요. 몇 번씩이나. 자, 그들의 대화를 보면 한반도에서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나만이 이렇게 평안하게 오늘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잠자고 할 수 있었을까? 자, 맥메스트 보좌관은요, 우리는 스모킹건이 버섯 구름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스모킹 건이 버섯 구름이 되는 것은 핵폭탄이 터지는 걸 말하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전 안보보좌관인가요?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라이스 안보보좌관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공격할 것이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향상시키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낫다. 스모킹 건이 버섯구름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것은 이제 스모킹 건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핵미사일 터지는 것으로 방치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맥메스트 보좌관은 북한을 빨리 공격해라. Too late. 지금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만 딜하고 나머지를 남겨두는 것 쪽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 아닐까. 왜냐하면 경제 제재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거든요. 밥을 굶게 생겨서 북한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어지게 되겠죠. 경제 제재가 풀어지면.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런 대화 후에 이라크를 바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북한에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막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재작년 9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요, 몇 가지 서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180억 달러 무역 적자로 인한 바로 한국과의 무역입니다. 역시 180억 달러가 미국이 적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그것을 탈퇴한다는 서류,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선제 공격 옵션들 이런 것들, 그리고 10억 달러 한국의 상주에 배치한 사드 배치 비용 문제 등의 한미 동맹을 깰 만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정한 힘은 공포다. 그래서 그 이름이 fear, 공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 제목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공포에서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 말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김정은에게 날린 트윗에서 날린 것이 뭐예요? 내 핵 버튼이 네 거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으로 하려는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들이 거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돈을 많이 잃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 돈을 쓰고 싶다. 우리는 매년 35억 달러 주한미군 비용을 대는데 한국은 아직 사드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용을 댈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35억 달러나 들여서 28,500명을 주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모두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자. 사드 배치를 하면서 99년간 한국에서는 무상 임대해주고요. 조건으로 미국에서는 1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화를 엄청 많이 냈다고 해요. 쓰레기 같은 땅에서 철수시켜라. 상주를 말하는 거예요. 포틀랜드에 갖다 놓으라. 한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내는 게 타당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포틀랜드는 미국의 오리건주 도시 이름이에요. 자, 트럼프는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사실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나토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비를 안 대고 거의 많이 되지 않고 미국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나토를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나토는 유럽에 있는, 나토는 그러니까 유럽 방위군인데 미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뚝 떨어 대륙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덤포드 미 합창의장이요, 나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줬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푸틴의 크림반도 푸틴이 먹었잖아요. 침략해서 합병시켰죠. 동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푸틴의 크림과 동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위협받는 폴란드 국민들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서를.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동유럽 국가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의 그 위협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 동맹은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팽창을 막고 있는 주요 군사 동맹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했던 합참의장이
한국은 미군을 철수하거나 혹은 감축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편에서 볼 때 나토에 비해서 한반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략적 가치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는 문재인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80 이내에 한미 FTA 그것을 폐기하는 소안을 보내고 무역을 끝나겠다. 여러분 미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 가게들 가보면은요. 한국 그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옷 같은 것도 한국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가 미국에는 많이 보내지 않고 중국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으로 보낸 것들이요.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중국 브랜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무역 적자 때문에 중국의 무역을 무역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FTA를 끝내겠다. 근데 옆에 참모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파기되지 않았고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관계 혜택을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대통령의 책상에서 관련 소안을 빼돌렸다. 그래서 한미 FTA가 결렬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무역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대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우리를 뜯어가기만 하는데 나는 무역과 안보 이슈를 분리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순전히 공짜 돈을 줘왔다. 공짜 돈을 주는 것은 그만할 것이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와 안보와 한데 얽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당신들과 협력하고 싶다. 소원한다고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싫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말해요. 당신들은 사드 탄도 요격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탄도 요격 미사일을 대체 왜 거기다 놔야 하느냐. 사드 비용이나 대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대화를 지켜본 존 켈리 백악관 전 비서실장 다 물러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리고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그리고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이것을 쭉 지켜보고는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적대국 지금 북한의 대표를 만나면서도 지금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또 지금 트럼프는 또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바로 미국이 규정한 그런 테러 국가로 또 선포하고 김영철이 방문한 그날 다른 편에서는 트럼프가 바로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깡패 국가 그런 국가라고 규정하는데 북한을 규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 말이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중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남한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또 말했어요. 왜 우리는 한국과 친구로 지내야 하느냐. 친구 안 하겠다고 그래요. 이제 한반도의 거대한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 없다는 거죠. 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이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국은 가장 강력한 자유의 보루이자 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주둔 활동은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지키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을 막는 것과 같다. 그러겠죠. 여기가 초토화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국권 국가로 가겠지요.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정보 역량과 부대가 없다면 전쟁 리스크는 엄청 증가할 것이다. 전쟁 날 확률이 큰 거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수단도 줄어들 것이다. 일본도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산 없이 전쟁한다면 남은 유일한 옵션은 핵 옵션이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같은 억지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주둔하는 이 방식이 최고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억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작년 초에도 말입니다. 미군 가족을 철수하는 소개령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일단 미군이나 주한미군이나 민간인들이 미국 민간인이 철수하게 되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수영 당시에 노동당 국제 담당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민간인들의 소개를 즉각적인 공격 신호로 간주할 것이다. 틀림없이 민간인들이 철수하면 미국이 공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철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위기감을 우리 많이 느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트럼프가 그레이엄 상원 의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정을 내리면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정, 뭡니까? 소개령을 내리기 전에 오랫동안 잘 숙고해야 한다.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리는 날은 한국의 주식시장과 일본 경제를 뒤흔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빌어먹을 단어를 썼어요. 버킹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는데 이 점잖게 표현해서 프레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버킹이라는 단어 같은데 벅하는 단어는 굉장히 욕하는 단어예요. 빌어먹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큰일이다. 버킹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다.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 과정을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핵심이다. 중국이 그를 죽이고 그들이 컨트롤할 북한 장성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졌을 때 혼란한 상황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전쟁의 신호로 봐도 무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항상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거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미리 다 빠져나갑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다 아나 봐요. 정보를 주고받고 아니까 미리 경제가 다 자기네 자금은 다 회수를 해버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IMF 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기업을 예를 들면 10억의 기업을 옛날에는 살 수 있는 걸 5억에 살 수 있으면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많은데 그중에 미국의 바로 국제 다국적 그룹의 기업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들이 만일에 빠져나가게 되면 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만일에 미군이 철수했을 때 빠져나갑니다. 그 일이 어디서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이 미국에서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란이 어려워져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겠다는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의 중앙정보국은요, 북핵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느끼고 제거를 위한 북방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많이 생각을 레짐 체인지 대신에 맨 체인지,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이것은 1급 기밀 또 작전 계획으로 어떤 계획도 있었느냐면 북한 공격 시 대응 시나리오 중에
북한 정권 교체, 정권까지 교체하는 어플란 5227 뭐 이런 계획도 있었고 미국은 그동안 해왔지만 실천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이미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뭔가를 미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뭔가를 트럼프는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Nobody know. 그건 미국 마음이에요. 미국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 봤는데 30일이 걸려요. 30일이 걸리면 한반도는 전쟁 끝 종결이에요. 남한의 최전방 철책선 부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에 보셨죠? 모든 방위시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요거는 며칠 전에 또 나온 뉴스인데요. 북한은요 새로운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황해도 해주 옆에 있는 벽성군에다가 새로 2018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2017년도의 사진에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2018년도 사진에는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 벽성군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사정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수원 한국군 기지를 겨냥하고 그리고 오산 미군 기지 그리고 서산까지 내려가요. 이게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남한의 군사력만 무력화시키면 전쟁의 승패는 쉽게 결정나. 이 기지들만 몇 개의 미군 기지와 미군이 뭐 철수하면 그것도 이제 없어지겠지만 지금 평택의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던 게 지금 남쪽으로 다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북쪽으로는 거의 뭐 북한을 상대할 만한 그런 모든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수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고 철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건물들 다 파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위험들의 순간을 지내왔음을 볼 수가 있고 어쩌면 앞으로 더 우리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로 공포라는 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달리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국 성도들이 이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계속 하나님이 보류된 것을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전쟁이 날 것이라는 저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저는 미국에서 움직이는 거 봤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보류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처럼 한국은 하나님의 저는 눈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한국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를 위한 성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환란을 피한 그늘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집트 40년 정복을 통해서 그 그늘까지 오히려 제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까지도 바벨론을 보내서 40년 동안 정복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핵 우산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국가 존립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군이 철수하는 것보다는 감축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감축될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28,500명입니다. 그러나 미국 그 의회가 규정하는 것으로는 국방수권법은 22,000명. 그러면 그 나머지 6,500명의 군인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00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동맹국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1,000명이 희생되었을 때 1,000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0명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4,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을 포함하면 현재 한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철수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자본이 먼저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쨌든 감축이든 철수든 뭔가 카드를 이번에 내놓을 것이다. 이제 보면 알겠죠. 6월 말에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조금 소망적인 것이 뭐냐면 그 트럼프가 한국 방문 때 보니까 국회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과 미국 도시들이 파괴, 위협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미국이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다시 반복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말 바꾸기에 재주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끼워지지 않도록.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국은 바로 그래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토식 한국과 미국의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답니다. 이 나토식이 뭐냐면은요. 나토는 유럽의 동맹인데 미국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토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나토식입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핵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핵 개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발 능력. 핵을 가져야 돼. 핵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핵 잠재력. 일본과 같은 그런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잠재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 시스템까지 안 되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하다가 암살당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맺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든지 아니면 나토식 한미 핵 공유 협정을 맺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미국과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 협정이나 맺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으면 그들의 밥이 되지만 미국과 협정을 맺었을 때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와서 70년 동안 봐와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군 철수 불가에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망을 걸어볼 수 있는데 미군 주둔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일본도 얼마든지 한국을 침략할 수가 있고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일본도 견제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빼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가 군사동맹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여기에 목맬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도우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동서사방 다 바라보아도 도움을 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한반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이 한반도를 주님께서 지켜보존하여 주시옵시고 강대국의 손아귀에 짐승국가의 손아귀에 아버지 놀아나거나 넘어가거나 짓밟히지 아니하고 포도원의 울타리가 거두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